서울의 오래된 한옥마을, 낡은 기와지붕 아래 고요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겨울의 찬 공기가 나무잎을 흔들고 담장을 넘어오는 매캐한 연기 냄새는 누군가의 기억처럼 서늘했다. 김미경 65세는 이 마을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녀는 3번이나 이장을 지낸 적이 있었고 강한 여자로 통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인 박재현 37세를 혼자 키워냈다. 그녀는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 외부인이라는 신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왔다. 그녀의 아들 박재현은 조용하고 성실한 공무원이었다. 어느 날 그는 어머니에게 한 사람을 소개했다. 바로 그의 연인 이서연 33세였다. 처음 서연을 본 미경은 마음속 깊이 불편함을 느꼈다. 서연은 너무 조용했고 너무 차분했으며 어딘지 모르게 비밀을 감춘 듯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 눈빛은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게 했고 그것만으로도 싫었다. 저 아이는 안 돼. 기가 약해 보이고 우리 집안 감당 못해. 미경은 단호했다. 하지만 재현은 묵묵히 어머니의 반대를 밀어붙였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고 서연은 미경의 집에 들어왔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두 여인의 동거가 첫 달은 비교적 평온했다. 서연은 무척 조심스러웠고 미경은 대놓고 구박하진 않았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된장을 이렇게 풀면 안 되지. 집안 된장 맛 다 버릴 거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 해볼게요. 그냥 내가 하지. 넌 신경 꺼. 미경의 말은 늘 칼날 같았다. 서연은 침착하게 반응했지만 눈빛 속엔 슬픔이 서려 있었다. 마치 익숙하다는 듯이, 마치 이런 말을 자주 들어왔다는 듯이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녀가 어린 시절 입양되기 전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의 친어머니는 그녀가 7살이 되던 해 가정폭력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외롭게 자랐다. 서연은 자신이 가족이라는 단어에 어떤 기대를 가져선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재현만은 달랐다. 그와 함께라면 다시 사랑을 믿고 싶었다. 하루는 미경이 마당에서 넘어졌다. 허리를 제대로 다친 듯 했고 꼼짝할 수 없었다. 서연은 급히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지만 미경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너 왜? 너 같은 애 손 안 빌려도 돼. 어머니, 다치셨어요? 병원 가셔야 해요. 필요 없어. 네가 나 걱정하는 척하지 마. 서연은 눈을 질끈 감고 결국 그녀를 업었다. 미경은 고통에 몸을 움츠렸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미경의 허리 디스크 상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미경의 병수발을 도맡았다. 미경은 휠체어에 앉아 자신의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말도 줄었고 눈빛도 무거워졌다. 서연은 그런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데워주고 매일 일기를 대신 써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미경은 이상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로 돌아갔다.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맡고 있는 모습을 울면서 바라보던 그날이었다. 그때의 그녀도 서연처럼 조용히 견디며 살았다. 결혼하고 나서도 달라진 건 없었다. 억압 속에서 살아온 자신이 결국에는 같은 고통을 다른 여자에게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 미경의 가슴을 찔렀다. 새벽, 미경은 조용히 눈을 떴다. 그리고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있던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잠시 동안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던 그녀는 처음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What is now?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하니? 서연은 책을 덮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전 가족이잖아요. 어머니. 그 순간 미경의 가슴 어디선가 오래 묵은 얼음이 녹아내리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따뜻함을 인정하기엔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녀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서연에게 건네는 말투에도 사소한 손짓에도 변화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러나 이 변화가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기도 전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그들을 다시 혼돈 속으로 끌어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며칠 후 서울의 겨울은 더욱 차가워졌고 한옥마당엔 눈이 소복이 쌓이기 시작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 속엔 미묘한 변화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김미경은 어느새 서연이 끓여주는 미역국에 간이 딱 좋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서연은 그런 말 한마디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밤 미경은 마당에서 들리는 낯선 소리에 잠에서 깼다. 조심스럽게 창문을 여니 두툼한 외투를 입은 남자가 담벼락을 넘어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공포에 휩싸였고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도둑이야. 미경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잡으려던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남자는 미경의 방으로 향했고 동시에 서연이 나타나 그를 막아섰다. 그만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 남자는 서연을 보고 잠시 움찔했지만 곧 비웃듯 말했다. 너, 나 떠난다고 했지. 근데 이렇게 잘 사는구나. 시어머니랑 알콩달콩. 그는 서연의 과거. 그녀가 고아로 자라며 어렵게 만났던 전 연인이었다. 그는 서연의 연약함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던 남자였고 결국 그녀가 도망치듯 떠나왔던 이유였다. 여기서 당장 나가. 더 이상 당신한테 휘둘리지 않아.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남자는 서연을 밀쳐내고 미경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이 여자가 숨기는 게 많아요. 저한테 빚도 있고요. 이런 여자를 며느리로 둔 게 안타깝네요. 미경은 그를 노려보았다. 말없이. 그리고 처음으로 서연 앞에 몸을 던지듯 막아섰다. 내 며느리에겐 손대지 마. 여긴 내 집이야. 나가. 그 목소리는 단호했고 무서울 만큼 진지했다. 남자는 당황하며 잠시 머뭇거렸고 그 틈에 서연이 경찰에 신고했다. 몇 분 후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이 도착했고 남자는 체포되었다. 그날 밤 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취하던 미경은 천천히 눈을 떴다. 침대 곁엔 서연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얼굴엔 붓기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변함없이 따뜻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경은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미안하다. 나는 널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고 너를 멀리하려 했는데. 서연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살며시 감쌌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미경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평생 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던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그녀가 외면하려 했던 며느리라는 사실이 삶에 있어 가장 큰 아이러니이자 축복이었다. 몇 달 후 봄이 찾아왔다. 마당엔 매화가 피었고 한옥 곳곳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미경은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날은 미경의 생일이었다. 조용한 가족 모임이 준비되었고 재현은 어머니와 아내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이제야 우리 진짜 가족 같아요. 미경은 웃으며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과거의 아픔도 상처도 그리고 용서도 모두 담고 있었다. 가족이란 건 피보다 마음이 가까운 거더라. 내가 너무 늦게 알았네.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두 여인의 거리는 눈 녹듯 사라졌다. 삶의 끝에서 시작된 이해와 용서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어준 셈이었다. 끝내 진심은 돌아왔고 상처는 사랑으로 봉합되었다. 그녀들은 서로의 인생에 가장 큰 전환점이자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다.